자, 조합 문제 이용 정리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합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도형이 소재가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434번 보면, 자, 한 표면 위에 4점이 있답니다. 4점 이렇게요. 그리고 4점이 어떤 것도 이렇게 나란히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4개가 흩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이겠습니다. 선분은 예를 들어서 얘를 A, B, C, D 점이라고 한다면 A, B, C, D 점이라고 한다면 선분은 A하고 B를 이어도 되고요. A하고 C를 이어도 되고요. A하고 D를 이어도 되고요. B하고 T를 이어도 이런 식으로 있기만 어떤 두 점을 선택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4점 중에서 두 점을 딱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선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면 되겠죠. 사실. 그러면서 얘의 응용 문제가 이제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때나 또는 중학교 1학년쯤에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각형이 있답니다. 오각형이요. 오각형이. 이 중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세요. 대각선의 개수.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선분으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여기서 선분은 몇 개죠? 선분은 이 두 개나 마찬가지 5개의 점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알아서 선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얘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선분의 개수를 52만큼 이제 10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찾아낸 이 10개 선분 중에서 이 테두리 이 오각형의 변이죠. 이 오각형의 변은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 대각선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테두리에 있는 5개만 제외시켜주면 될 거예요. 만약에 육각형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각형의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6개의 꼭지점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알아서 선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테두리 6개만 제외시켜주면 이게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45번 이제 직선입니다. 직선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45번은 원 위에 6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놈 선택해주면 알아서 쟤네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그죠? 직선은 그냥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얘 2개 선택해도 알아서 쭉 이어나갈 거예요. 선분하고 아이들은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6C2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447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47번에 10개의 점이 있는데요. 10개의 점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 다음에 맞나요? 10개?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점을 표현하게 되는데 얘랑 다른 점은 얘네들은 어떠한 세계도 일직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를 보더라도 일직선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중에서 고르면 이 중에서 일직선으로 존재하는 점, 그러니까 이 일직선상에 점들이 3개 이상이 모여있죠. 3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색깔 좀 구분해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10C2라고 지금 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중복 현상입니다. 중복해서 카운트하면 안 되죠. 한 번 셌던 놈이 또 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이 10C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 C, D, E 이렇게 일렬로 있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서 A, B 선택해서 골라내면 이런 직선이 되고요. 이런 직선. 이 빨간색 직선이 L이라고 할게요. A, C를 선택해도 L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A, D를 선택해도 L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A, E를 선택해도 L이라는 직선이 돼요. 아까 선분하고 다릅니다. A, B 선분하고 A, C 선분 달라요. 그죠? 선분은 딱 이렇게 길이가 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직선은 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건데 다 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5개의 일렬로 되어 있는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든 직선은 모두 다
중복해서 카운트 되다 보니까 그것은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게 이러다 보니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이 직선이 아예 이 L이라는 직선이 아예 빠져버리죠. 그죠? L은 어쨌거나 우리가 찾는 직선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따라서 이 직선은 그래도 살려줘야 됩니다. L이라는 직선 하나 정도는 살려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일렬로 존재하는 세 점이 최소한 일렬로 존재한다면 거기에서의 중복성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452번. 452번 이제 삼각형 문제인데요. 삼각형은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원 위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삼각형 만들래요.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둘, 3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꼭지점 3개만 딱 지정해주면 순서도 필요 없습니다. 딱 3개만 딱 골라주면 알아서 쟤네들이 삼각형 만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 예수는 5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처럼 이제 일렬로 존재하는 어떤 세 점 이상인가, 세 점 이상이 일렬로 존재하는 경우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458번입니다. 458번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네 개가 특이하게도 지금 일직선상 L의 존재하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일렬로 존재하는 이 A, B, C, D 중에서 A, B, C를 선택해서 만들면 삼각형이 아예 안 나오죠. A, B, D도 삼각형이 아니죠. 이 73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A, B, C나 A, B, D나 이 빨간색 중에서 4개를 고르는, 3개를 고르는 경우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놈은 아예 배제를 시키면 됩니다. 삼각형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다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463번은 L 위에요. 2점이 있고요. M 위에 M직선 위에 4점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래요. 자,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까만색 하나에다가 빨간색 2개를 골라줘요. 까만색 하나 고르고요. 20. 그 다음에 빨간색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또는 까만색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빨간색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삼각형이고 얘도 삼각형이죠. 그래서 얘를 합해서 합의법칙을 통해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로 할게요. 총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요?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빨간색 4개는 3점 이상이 일렬로 존재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중에서 3개를 고른 경우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삼각형의 문제가 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을 가미한 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 중에서 특별한 삼각형을 골라내요. 예를 들어서 466번인데요. 466번에 8개의 점 중에서 다 동일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8개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있겠죠. 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랍니다. 직각삼각형이요. 1, 2, 3, 4, 5, 6, 7, 8이라고 해서 일단 번호를 구해할게요. 직각삼각형을 셀 때 어떻게 세시냐면 이 1번이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이 직각이 되는 경우 여기가 직각이 되는 그런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려볼게요. 짧게 길게 이렇게 가면 직각삼각형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름이니까요. 요 삼각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금 기역자를 한글 기역을 그리셨다고 봐도 좋아요. 자, 요 빨간색 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경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자를 하네요. 여기가 조금 길어졌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조금 짧아질 거예요. 자, 요런 기역자 뭐예요? 얘가 지름이니까요. 당연히 여기 직각이 되었을 거예요. 요렇게요. 이게 직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는 기역자 그리래요. 얘가 이제 기역을 그리는데 여기가 좀 길어지고요. 이제 여기가 짧아지는데 이렇게 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1번인 경우에 한해서 1번이 직각이 되는 경우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2번인 경우에 한해서도 2번에서 해봐도요. 2번에서 해봐도 이렇게 빨간색 2번에서 해봐도 빨간색 모양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모양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초록색 모양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서도 3개가 나올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네, 선생님 비교는 지금 안 그랬습니다. 3번에서도 마찬가지고 4번에서도 5번에서 6번에서도 7번에서도 8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꼭지점을 몇 번 돌아가면서요. 8번 돌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 꼭지점에 한해서 직각이 되는 경우가 3개 나왔죠. 그게 몇 번 돌아갑니까? 8번 돌아가면서 결국은 총 24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만 문제화되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도 문제화되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같이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 하나, 둘. 이등변 삼각형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1번점이라고 할게요. 1번점이 꼭지각인, 제일 위에 각인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점이 꼭지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3개 나오죠. 3개. 그런데 이것을 몇 번요? 8번 풀어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번 해서 총 24개가 나올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중에 혹시 정삼각형이 있는지 보세요. 정삼각형은 돌아가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이 빨강이나 파랑이나 초록 중에서 정삼각형은 없어요. 그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일단은 여기서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지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12각형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2각형이요. 12각형. 직각삼각형은 절대로 정삼각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안 발생해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되는 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볼게요. 12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여기만 여기 1번이라고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꼭지각인 거랑 이등변 삼각형을 세볼게요. 하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셋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넷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꼭지각인 여기가 꼭지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5개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특별하게 이 네 번째 이등변 삼각형을 선생님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가 정삼각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꼭지점 사이에 3개의 점이 들어가고요. 이 꼭지점 2개 사이에 3개의 점이 들어가고요. 이 꼭지점 사이에 3개의 점이 들어가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뭐 같은 얘기예요. 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삼각형은 따로 생각을 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봐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 꼭지각을 몇 번 풀어가면서요? 12번 풀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2번 풀어가면서 그런 상황을 반복시킬 텐데 이 파란색 삼각형은 몇 번 풀어가면요? 1번 꼭지점, 2번 꼭지점, 3번 꼭지점, 4번 꼭지점, 5번 꼭지점 할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잘 모를 테니까 일단은 이 정삼각형은 배제하고요. 순수한 이등변 삼각형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 꼭지각이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각인 이등변 삼각형, 순수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4개 나오죠. 4개. 그럼 4개를 몇 번 풀어가면서요? 12번 풀어가면서 할 수 있죠. 이 모양을 12번. 그래서 일단은 48개가 나옵니다. 48개가요. 그래서 일단은 순수한 이등변 삼각형을 셌고요. 이제 정삼각형 셀게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아까 요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꼭지각인 정삼각형이 요렇게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꼭지각 3번에서 시작하는 정삼각형이 또 이렇게 하나 있죠. 그다음 4번에서 시작하는 정삼각형이 또 이렇게 하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5번에 사용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그랬던 이 파란색하고 같은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정삼각형은 몇 개예요? 4개밖에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순수한 정삼각형은 몇 개고요? 4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이등변 삼각형 따로요. 정삼각형 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을 세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직각삼각형이 더 편해요. 중복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68번 사각형입니다.
468번에 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답니다. 뭐 같은 간격인지 아닌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셋, 일곱, 8개. 이 중에서 사각형을 만들고 싶대요. 몇 개의 점만 선택하면 되죠? 4개만 선택해주면 바로 사각형이 될 거예요. 알아서 쟤네들이 연결돼서 사각형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69번처럼 일렬로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나란히 있는 점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10개 점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될 줄 알았는데요. 특히 이 빨간색에서 빨간색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 사각형이 아니죠. 이렇게 골라버리면 사각형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외했습니다. 삼각형처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3개 고르고 까만색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도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까만색 점 중에서 하나 하고요. 빨간색 점 중에서 3개 고르는 경우도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아예 이런 생각하셔도 돼요. 이 중에서 몇 개 고르고요. 이 중에서 1개 고르고요. 이 중에서 1개 고르고요. 빨간색에서 3개 고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안 고르고요. 여기서만 4개 고르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고요. 여기서 3개 골라도 안 되죠, 사각형이. 여기서 몇 개 고르고요. 2개를 고르고요. 빨간색에서 2개를 골라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여기서 몇 개를 고르고요. 3개를 고르고요. 여기서 하나를 골라도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또는 여기서 4개를 고르고요. 여기서 안 골라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개수는 세셔도 좋아요. 물론 뭐 배제법 써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경우의 수 케이스를 구분해서 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73번. 평행선이 이렇게 가로 평행선이 5개가 있고요.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평행선이 4개가 있는데요. 편의상 가나 다라고 할게요. 가나 다라.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평행사변형이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요. 하나씩 같이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이려면은요. 최소한 우리가 이 가로선 2개를 골라주고요. 세로선 2개만 골라주면 이 모양의 평행선 하나를 만들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평행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평행사변형은요. 가로선은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경우고요. 세로선은 가하고 다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표현이 됐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요. 가로선 2개 고르기만 하면 되고요. 몇 개 중에서요? 5개 중에서. 그 다음에 세로선도 2개만 골라주면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평행사변형의 모양새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따라서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76번. 476번에 자, 왼쪽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다 평행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삼각형을 세려요. 삼각형. 얘랑 아이도 좀 비슷합니다. 삼각형이 세지려면요. 왼쪽 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변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은요. 이 삼각형은 왼쪽은 요거 가운데의 이 셋 중에서 이 가운데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요 놈은요. 이 2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했고요. 빨간색 중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색칠한 놈은. 따라서 결국 우리는 요거 선택할 겁니다. 3개 중에서 하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선택해줘야 되죠. 2개 중에서 하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죠. 2개 중에서 하나요. 이렇게 해야지 사건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다 우회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477번은 사각형의 개수인데요. 477번에 사각형 여기다 할까요? 사각형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사각형을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을 잡고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그래서 사다리꼴 옆을 할게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자,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처럼 까만색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개 고르고요. 아래에서 두 개 골라도 이런 평행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까만색에서 두 개 고르고요. 파란색에서 두 개 골라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파란색하고요. 파란색하고요. 빨간색하고도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 즉 까만색 두 개 고를 겁니다. 3C. 빨간색 두 개 고를 거예요. 2C. 그 다음에 파란색, 까만색 두 개 고를 겁니다. 3C. 파란색 두 개 고를 겁니다. 2C. 그 다음에 파란색 두 개 고를 겁니다. 2C. 빨간색 두 개 고를 겁니다. 2C. 요게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사다리꼴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까만색에서 두 개 고르고요. 까만색에서 좀 크게 그릴까요? 까만색에서 두 개 고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하나 고르고요. 빨간색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야지 이게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또는 빨간색에서 두 개를 고르고요. 아래에서 그냥 평행한 사다리꼴, 평행한 선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하나, 파란색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에서 두 개의 평행 선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에서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는 까만색 중에서 두 개 고르고요. 30. 빨간색 중에서 하나 고르고요. 20. 파란색 중에서 하나 고르고요. 20. 자, 빨간색 두 개 고르고요. 20. 그 다음에 까만색 하나 고르고요. 30.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고르고요. 20. 그 다음에 파란색 두 개 고르고요. 20. 까만색 하나 고르고요. 30. 빨간색 하나 고르고요. 20. 이게 바로 순수한 사다리꼴일 겁니다. 순수한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이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개수를 구분해서 세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편에 관련된 조합 문제까지 이제 세 번의 강의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문제는 좀 많을 거예요. 시중 교재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지 간에요. 여러분들 경우에서는 완도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 응용력이 생기니까 다른 문제집도 다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편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